자, 오늘의 주제는 하늘을 나는 집입니다. 하늘을 나는 집을 상상해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집이 만약에 날아간다면 넌 어디로 날아가고 싶어? 저요? 서울 할게요. 서울. 서울로 날아갈 거야? 그래, 서울. 서울. 집이 하늘로 날아간다면 어떤 방법으로 날게 된 걸까요? 너무 현실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네 상상한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야. 뭐 예를 들어 풍선을 달고 날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아예 로켓가 바람 타고. 바람 타고 유유히 날아갈 수도 있고, 날개가 달렸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한번 정해보자. 그냥 바람 타고 아니 비행기. 비행기? 날개를 달아서? 그래, 날개를 달았어. 그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날고 있는 집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난리 나죠. 난리 났을 집이 것 같아. 갑자기 날아가는데. 모르지. 우주선 같은 데는 편안하게 갈 수도 있잖아. 그런가? 그럼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그럼 밖을 좀 내다보고 있을까? 신기해서? 그래서 네. 이렇게 적어보자. 안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어. 그러면은 어떤 것이 보일까? 밖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바퀴요? 음, 눈 같은 것도 있고 구름 같은 것도 있고. 새들도 날아가고 서울로 날아갔다며. 그러면 뭐 보고 있을 수도 있겠네. 63 빌딩. 무슨 빌딩? 한강 보고 있어? 무슨 그럼 63빌딩 옆에 막 불꽃놀이 같은 거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벚꽃 엄청 떨어지는 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밤일 수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떠올려봐. 야경? 서울의 야경? 그래. 그럼 서울의 야경. 야경. 설마 불꽃놀이 하는 거야? 네? 불꽃놀이 할까? 몰라요. 그래. 하지 않을까요? 그럴 거야? 여기다가 일단은 구체적으로 그럼 적어봐. 구체적으로 그려보자. 자, 이 상황을 그리기 전에 집의 모양도 이렇게 우리가 상상 속의 집은 이런 평범한 모양일 수도 있고, 나의 집은 성이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집은 약간 이렇게 좀 캡슐 같은 거에 둘러싸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 집은 한옥이다, 내 집은 텐트다, 뭐 이렇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 내 집은 약간 빌라다, 아파트다. 예준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저요? 그냥 평범한 그런 집? 평범한 집을 한번 그려볼 거야. 위치부터 잡아봐.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선생님이 위치만 그러면 이걸 참고해서 잡아줄게. 세로로 그리는 게 나을까? 가로로 그리는 게 나을까요? 가로가 아닌가? 선생님 네. 네 그림은 가로로 잡았으니까 가로로 그려도 되겠는데? 네. 그러면 얘가 일단 이런 식으로 내가 위치를 잡아줬지? 네. 또 자신감 있게 얘로 바로 그릴 건데, 틀리면 틀린 대로 거기서 네가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지? 네.
건물은 좀 재밌는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아. 얘 이렇게 끝나기에는 얘도 약간 입체적인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 선생님 생각에. 그래서 약간 뭐 이런 대각선 같은 거 이런 거 좀 더 넣어주면 약간 내 머릿속에 지금 기억이 확실하게 나진 않지만 뭔가 이 옆면 느낌이 좀 더 날 것 같아. 근데 완벽하게 똑같지 않아도 이렇게 포인트만 잘 살려도 롯데타워 같다. 그리고 꺾이는 데만이라도 좀 더 이렇게 탁 엣지를 주면 약간 입체 건물 느낌으로 좀 바뀌었죠. 자, 여기에 비해 지금 이 집이 집이 좀 약하잖아, 그치? 지붕의 어떤 묘사를 좀 한번 해보던지, 그리고 이 사람 있는 어떤 창틀이나 요 뒤에 배경, 문 이런 것도 좀 디테일 좀 넣어봐봐. 이 밤하늘 그릴 땐 전매 특허 있잖아, 색깔, 그지? 엄청 많이 섞어야 돼, 그지? 알지? 진한 걸 유지해줘야 돼서. 내 남색도 섞고 보라색도 섞고 막 왔다 갔다 칠해줄 거고. 그리고 배경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얘가 되게 선명해야 돼. 그래서 눕혀서 칠하지 않고 붓끝을 세워서 칠해줄 거야. 그래야 선명도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칠하면서 여기 근처에 얘가 있잖아. 얘가 밤을 엄청 진하게 하고 그 대신 나머지 밝게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되게 칠해야 돼. 자, 일단은 우리 얘도 사실 좀 형태적으로 복잡한 게 많이 있고 얘도 꽤 복잡하고, 그지? 그래서 얘는 사실 지금 컨셉을 네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알록달록으로 가면 그림이 좀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 아니면 이 최대한 이 면적이 지금 좀 넓거나 요 정도면 꽤 넓은 거거든? 근데 여기 하늘은 어둡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좀 밝다가 여기 밑으로 갈수록 좀 진하게 칠한다든지, 뭐 그런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는 식으로 색칠을 한다든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얘가 어둡게 됐기 때문에 얘는 엄청 진하고 어두운 걸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밝은 톤 위주로 칠해도 되고, 물은 좀 반짝반짝 빛나는데 얘가 여기 뭐 비치는 효과를 좀 넣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게 꽤 많거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물 이제 수채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수채화로 좀 하고, 만약에 수채화로 하기 좀 까다롭다 하는 거는 요 다른 재료를 사용을 해도 돼. 자, 일단 선생님 생각에는 일단 물 같은 경우는 얘를 이렇게 좀 확 눌러놨으니까 물은 이렇게 조금 빈틈을 좀 살리는 방식으로 칠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도 꽉 막혀버리면 하늘하고 물의 차이가 좀 안 느껴져서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 그리고 물은 끝이 조금 이렇게 뾰족하게 터치를 써줘야지, 이렇게 뭉툭하게 하면은 조금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가늘게 해준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를 칠한다 할 경우에도
엄청 알록달록 할 필요는 없다고 했잖아. 그러면 엄청 세게 칠하진 않아도 된다는 소리야. 약간 그냥 연하게 칠해도 된다는 소리거든. 물감을 많이 섞으면 세게 보이는데 연하게 칠하면 은은해 보일 거 아니야. 근데 이 연하게 칠한 것만 있으면 또 그림이 완성도가 약해 보여.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연하게 칠한 부분이 있으면 네, 어딘가는 갈색. 어딘가는 이렇게 조금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데를 찾아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진해졌다 연해진다든지, 아니 뭐 진하다가 밝아졌다든지, 아니면 밝았다 진해졌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면서 칠해주고, 여기 좀 작은 거는 뭐 색연필이나 사인펜으로 뭐 빠른 속도로 먼저 다 칠해준다든지, 이 문 같은 경우는 검정도 어울리고 노랑도 어울리고 하늘색도 어울리고 회색도 어울리거든. 뭐 그런 것들 섞어가면서 일단 칠해주자. 얘는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 붓끝을 세워서 이렇게 칠해줘야지 선명해. 눕혀서 칠하면 흐리거든. 그리고 이 터치의 흔적이 남는 게 되게 그림에 도움이 돼. 이렇게 좀 흔적이 남는 게. 그리고 얘도 기왕 하는 거 약간 진해졌다 연해지고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터치도 이렇게 좀 흔적이 남아졌을 때, 아 얘가 되게 정성스럽게 그렸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일부러 이렇게 쪼개서 해주는 거야. 돌로 방법은 전체적으로 싹 칠하고선 하나하나 또 디테일하게 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하나 얘처럼 칠해주는 방법이 있거든. 이번에는 좀 전체적으로 칠하는 방법으로 그럼 한번 여기를 해볼게. 여기는 황토색으로 좀 해주는데 약간 노르스름한 거 타줘서, 지금도 약간 일부러 좀 터치를 주면서 칠해주는 거야. 결방향을 내주면서 이렇게 쓱쓱쓱쓱 이렇게 칠해주고,
흰색이 있으면은 흰색으로 배경을 튀기기를 해가지고서 별 느낌을 내줘보자. 네. 이렇게 어딘간 지나고 흐리고 이렇게만 해줘도 돼.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얘가 너무 화려해가지고 여기 건물까지는 일부러 막 빨주노초 파남보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도 그림을 그릴 때 색깔을 무조건 골고루 써준다라고만 생각하진 않아야 돼. 그림이 조화로워야 되는데 이게 좀 막 알록달록 너무 많이 쓰면은 아무래도 좀 유치해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써주는 게 더 좋아. 그리고 그냥 얘네 건물이 솔직히 말해서 다 거의 회색 톤이잖아. 근데 그 회색 톤이 다 달라 보일 수가 있어. 어떤 건 누리끼리한 회색 톤, 어떤 건 뭐 좀 푸르딩딩한 회색 톤. 그 정도의 느낌만 준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 밝은 기운은 살리고 조금씩 차이가 나게. 와. 근데